실수를 좀 하면은 하기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틀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실수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심각하게 한마디를 할게요. 거의 안 풀고 그냥 막 넘어가더라고요. 음. 근데 또 풀게끔 하자 그러면 아이 입장에선 또 싫어하는 것 같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어때요? 재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녹화되어 있는 수업 들으면은 어려운 부분 잠깐 멈췄다가 가도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멈춰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다가 다시 듣고 그렇게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가령 선생님 강의를 녹화한 거를 멈추고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업무 불러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도와주고 나면은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안 어려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듣다 보면 멈췄다 갔다 하려면은 좀 시간은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하면서 가는 게 좀 좋겠죠. 이제 수학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 한 단계를 이해 못하면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수업이 조금 어렵고 지겹더라도 참을성 있게 하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는 좀 중요하겠죠. 제 생각은 시간이 좀 들어가더라도 수업을 천천히 이해하면서 또 태웅이의 경우에는 엄마가 도와주니까 참 좋은 상황이니까 또 공부 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참을성 있게 하는 게 좋겠죠. 아이가 그래도 실패를 해도 그걸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지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태웅이가 실수를 좀 하면은 하기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틀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실수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심각하게 태웅이한테 잠깐 한마디를 할게요. 실수를 할 때도 자기가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가운데도 실수를 한번 하고 실패를 한번 하면은 좌절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로 못하게 되거든요. 가령 게임을 한다고 해도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게임을 할 때 실수 한번 했다고 포기하면은 생전 게임 못 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수했다고 포기하면은 생전 못 하게 돼요. 중요한 일을 할 때 특히 실수를 안 할 수 없겠죠. 요새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많은 아이들이 잘하고 싶은 것만 실수 안 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면은 자기 능력이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파악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실수를 극복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아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꽤 유명한 테니스 코치가 있어요. 선수들을 많이 지도한 코치인데 중학생 수준의 테니스 선수들 보면은 그때 막 대회에 나가서 이기는 선수들이 있는데 아주 뛰어난 선수가 커서 잘 못되는 경우들이 많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 하면은 얘네들이 실수를 안 하는 버릇이 생겨버려서 그렇다. 앞으로 실력을 키우면은 모험적인 것도 많이 해봐야 되고 실수를 극복도 많이 해야지 되고 그러는데 어릴 때 많이 이기는 테니스 선수들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에서도 실수할 때 포기하지 않는 그것보다 중요한 능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표를 많이 하다 보면 네, 이제는 조금만 몰라도 그냥 별표라는 습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했더니 별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하 선생님처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정말 다행인 건 사실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가르쳐 주는 게 좋은가, 아이한테 어느 정도 책임감을 주는 것이 좋은가. 아이가 질문하면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애들은 기다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오면은 아니야 네가 잘 생각하면 풀 수 있어라고 좀 먼저 기다리는 편이에요. 3번 더. 하 선생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네요. 당장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그냥 아이가 딱 막혀 있는 걸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적당한 기다림과 아주 최소한의 힌트, 이걸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이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별표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별표 수를 제한하면 어떨까요? 아이한테도 설명을 하고 네가 직접 생각하는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이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테니스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요새 테니스 경기를 하면은 심판한테 항의하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 돌리면서 자세히 검사하잖아요. 녹화된 거를. 그런데 그 수를 제한하잖아요. 심각할 때만 항의하라고. 그 비슷하게 아이로 하여금 네가 잘 생각해보고 별표를 조심해서 달고
주십시오. 아이에 따라서 약간씩 별표 수를 3개만 별표다, 5개만 별표다라. 그럼 세심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오히려 키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또 약간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큰 별표하고 작은 별표하고 나눠가지고 심각한 질문하고 좀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안 되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작은 별표로 하나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의견 나누시고 싶으면은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시겠어요? 네, 도움 많이 됐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이런 질문은 별로 안 했는데 오히려 네. 중학교 가서 왜 이렇게 그렇군요. 많은 걸 배워야 하는지. 한국경제신문하고 과학창의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직장인들 사이에 수학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사람의 약 40%가 수학 과학 지식이 부족해서 업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거나 83.5%가 수학 과학 교육을 강화해야지 된다고 동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참고 자료가 있어서 아이들하고도 좀 공유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는 웬만한 직장에 가도 수학 전문가들이 몇 명은 있거든요. 여러 이유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거든요. 대부분 회사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몇 명은 채용하고 있는. 근데 아이들의 질문은 전문가가 아니려면은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런 질문이잖아요. 가령 리더급 직장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전문적인 지식을 직접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새 회사 대표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과학 기술에 대한 얘기는 개괄적으로는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공부를 하고. 안 그러면은 요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알아야지 되겠다. 그러면은 더 자세히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 능력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게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다.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 시켜보고 싶은 일종의 과제는 그러면 어디까지 배우면 좋겠는?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가령 사칙연산도 안 배웠으면 좋겠는. 그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대부분들. 어느 정도까지 배우는 게 너희들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 탐구를 근거로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그 도전을 던져주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참여해 주십시오.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